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 깜지라고 합니다. 이름은 깜지입니다.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감에서 환생의 계획 가지고 있다 했는데 어느 연도에 오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몇 월 달에 태어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예전 모습 그대로 블랙 푸들로 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깜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남자아이로 오는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감 후에 어린 강아지 짖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깜지였는지 아니면은 엄마가 잘못 들은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요청의 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는데요. 나름 가까운 거리였는데도 아주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손에 닿을 만한 거리만큼 아주 가까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기분 좋은 막 이렇게 환한 얼굴의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차분해 보였고 친절한 마음이 닿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환생의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오게 되는 것일까? 어느 연도에 오게 되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어느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쪽을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태양이 이렇게 두 개가 가까이 있어요. 마치 계란 노른자가 두 개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 두 개의 태양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모습은 접시가 있는데 접시가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모두 6개의 접시가 테이블에 있는데 테이블에 있는 접시들이 계속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 태양은 연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연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는데요. 태양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꺾여져 있다 그러면 연말, 아니면 태양이 앞에 있으면 연초, 중간에 있으면 한 6월쯤, 어떻게 저는 그런 지표가 있거든요. 연도를 계산할 때 꼭 태양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보이는데요. 어쨌든 두 개의 태양이 있었기 때문에 2년 정도, 올해하고 내년에서 2026년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드릴 거예요. 또 6개의 접시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개의 태양, 6개의 접시에서 2026년이 정보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본 정보 그대로 전해드리면 2026년도에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교감을 하면은 무언가 제가 숫자를 보거나 정보를 받거나 이미지를 받아서 전해드리면 세상 없어도 그때 태어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의 길을 안내해 준 것일 뿐이지 세상 천지 변함 없어도 내년에 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또한 아이의 계획이지 엄마의 계획에서 무언가 잘못되면은 이거는 또 틀려지는 거예요.
정보는 정보로 유용한 정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맹신하지는 마세요. 저도 전해드리지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항상 몰라요. 네. 나중에 돼서 증명이 될 때는 그때는 뭔가 맞았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저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이미지로 봤을 때 올해는 아니고 내년. 나중에 이 질문을 다시 그러면 바꿔서 물을 수 있겠죠. 그럼 2026년도일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또는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요. 교감을 생각하신다면은 다음에 또 생각하신다면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아닌 대로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몇 월 달에 태어나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6개의 접시들이 계속 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무늬와 모양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6월이겠는데 6개의 접시니까 6월이지 라고 그냥 그렇게 저절로 알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이라고 전해드릴 건데요. 파란색을 기억하세요. 파란색의 이미지를 자꾸 주고 있었거든요. 파란색, 푸른색 또는 하늘색 같은 파란색 계열의 이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아이를 찾을 때 키포인트가 도와주는 그 색이 될 거예요. 한 예로 방석이 그 샵을 갔는데 그 아이가 있는 자리에 파란색 방석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샵 전체 벽의 색깔이 파란색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정보도 있었고요. 아기 사진을 받았는데 파란색 융단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해서 이제 맞는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들어맞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깜지도 파란색을 계속 전해주고 있었어요. 파란색 색깔도 그런 파랑, 푸른, 하늘색 이런 것들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보인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아이를 찾을 때쯤에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게 무엇인가 정확하다면 저에게 전해줬겠죠. 무슨 벽이라든가 모양이 있는 거면 어떤 모양을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음성적으로 들리고 이미지 그냥 색깔로만 보여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색만 보였거든요. 그런 적도 있고요. 또 기억난 김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 아이의 형제를 다 환생을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를 만날 때 안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샵이나 태어나는 모견이든 샵이든 안경점이 있는지 주변에 안경점이 있는지 혹은 안경 그림이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게 뭔지 몰라요. 하지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어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이를 모두 한꺼번에 태어나서 시추 아이거든요. 모두 이제 한 번에 만났어요. 다 한 번에 환생을 한 번에 만난 경우가 있는데 그 둘째 아이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는 이상하게 안경을 쓰고 있는 안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아이를 분양받아서 하나하나 자꾸 누가 누굽니다라고 하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안경이었어요. 무늬가 안경. 네 아이 중에 딱 그 아이가 안경 월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문자 남겨주신 그것도 아마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텐데 저는 문자를 안 지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파란색에 대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엄마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블랙 푸들로 왔으면 좋겠는데 깜지의 생각은 어떨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선택은 어떤 마음에서인지 궁금해요 라고 합니다. 엄마의 이 선택이 어떤 마음에서 블랙 푸들로 왔으면 좋겠는지 궁금하다라고 합니다. 예전의 모습이 엄마에게 나로서 더 마음이 가는 이유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나는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나인 채로 엄마에게 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라고 합니다. 네, 전주님께서 왜 검은색 푸들로 와야 되는지 이유를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냥 이유 없어. 그냥 예전의 모습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라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안내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그 안내를 해주라는 게 꼭 에코를 통해서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너의 옛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아서 이대로 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유도 함께해서 전해주면 됩니다. 물론 교감을 신청하실 때도 그 이유들을 설명해주면 좋아요. 무조건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보다는 나는 너의 이러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아이들은 난 싫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엄마의 안내를 잘 따라오거든요. 그런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로 오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에 대해 지금은 전하기 어려워요. 라고 합니다.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 아직은 전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1차 교감 후에 어린 강아지 짖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깜지였을까? 아니면은 엄마가 잘못 들은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이런 견주님이 많이 계세요. 뭔가 아기 소리를 들었어요. 아기의 발자국 지나가는 소리서부터 아기의 그 냄새서부터 네,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분들이 깜지 견주님만 계신 게 아니라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깜지 대답은 내가 엄마를 찾아갈 때 엄마를 부를 것 같은가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저 조용히 옆에서 지켜만 볼까요? 라고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깜지가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나는 엄마를 부르곤 해요 라고 합니다. 지상에 있었을 때도 나는 엄마가 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필요하면 언제고 소리내어 엄마에게 알리곤 했어요. 그건 지금도 같아요. 엄마는 나의 외침을 들었던 거예요 라고 합니다. 네, 지금도 엄마를 부르곤 합니다. 그냥 막 이유 없이 부르는 건 아니에요. 네, 엄마가 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상에 있을 때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건 사망에서도 똑같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불러야 할 때는 엄마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엄마는 깜지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하시네 라고 전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행복한걸요. 이제껏 나를 불러준 만큼 그 수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합니다. 많이 보고 싶고 깜지 사랑한다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뒷모습을 스스로 볼 수 없듯이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 것처럼
나 또한 엄마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엄마와 가까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다고 믿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느낌에 다가갈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깜지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스노우 어플, 네, 요즘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카페에 가시면 스노우 어플 사용법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비춰보면 되는 거니까요. 정말 간절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깜지가 모습을 나타낼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는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보일 뿐이에요. 또는 어떤 환경을 바꿔서 해볼 수도 있고요. 자주 가는 곳에서 해봐도 되고요. 밤이어도 되고 낮이어도 되고, 네, 뭐 셀프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다리 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디에든 있을 수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모습을 결국은 나타냅니다. 네, 이렇게 교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